안녕하세요. 최근 테슬라 주가 흐름이나 앞으로 전망에 대해 할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로보택시 기대감, 또 정치적인 문제,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논란까지 다양하네요. 특히 그 1분기 실적 보면 자동차 매출이 작년보다 20%나 줄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겠죠. 그리고 마침 시기적으로도 저가형 신차 모델 출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좀 자세히 다룰 로보택시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아, 로보택시. 네,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테슬라가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그중에서 진짜 제일 뜨거운 감자가 로보택시 같아요. 이르면 6월 10일 오스틴에서 공개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팔린 테슬라 차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걸 통해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택시로 만들어서 하나의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차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차로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단순히 차 한 대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독적 모델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익률도 훨씬 높을 거고요. 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머스크도 이미 운전자 없는 테스트 잘 되고 있다. 사고 없이. 계획보다 한 달은 앞서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CFO도 새로운 수요의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좀 바람을 넣었죠. 자동차 말고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에너지 사업 얘기도 좀 있던데요. 아, 맞아요. 에너지 사업. 이것도 조용하지만 무섭게 크고 있습니다. 그 메가팩이라고 부르는 큰 에너지 저장 장치 있잖아요. 네. 그 설치량이 작년에 2배 넘게 늘었고 올해 1분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4%나 늘었어요. 엄청나죠? 154%요? 와. 네. 그리고 가정용 파워월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수익성이요? 네. 작년 한 해 에너기 부문 총이익이 26억 달러였는데 이게 2023년 11억 달러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야. 특히 요즘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엄청 짓잖아요. 거기서 전기를 많이 쓰니까 메가팩 같은 대규모 저장 장치 수요가 확 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더 이상 그냥 부가 사업이 아니라 어엿한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크고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기대감이 정말 크네요. 근데 항상 좋은 얘기만 있을 수는 없겠죠.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걱정이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논란 같아요. 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테슬라 가치를 딱 얼마다 이렇게 평가하기가요. 그 주가 수익 비율, P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200배가 넘는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P는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1년에 버는 돈 대비 주가가 몇 배나 비싸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200배라는 건 지금 버는 속도로 200년은 벌어야 현재 주가만큼 된다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물론 이게 높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로보택시처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대체 얼마큼 주가에 녹아 있는 건지 이걸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버나 웨이모 같은 회사랑 비교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러네요. 머스크 본인도 약간 좀 기대를 낮추려는 듯한 말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로보택시가 실제로 회사 돈 버는데 기여하려면 내년 중후반은 돼야 할 거다. 그리고 오스틴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주 작게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막 큰 돈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좀 이르다는 뉘앙스죠. 최근 주가 상승이 이런 미래 기대감을 이미 좀 많이 땡겨온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역시 그 머스크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정치적인 문제요. 아, 네. 그게 정말 큰 변수죠.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공개적으로 좀 설전을 벌였잖아요. 그때 주가가 하루 만에 14%나 확 빠졌었죠. 맞아요. 엄청났죠. 그때 트럼프가 테슬라랑 정부 계약 같은 거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게 딱 보여주는 거죠. 정부와의 관계, 정책, 보조금, 규제 이런 것들이 테슬라 사업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머스크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가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요.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기존 주력 사업,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좀 부진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회사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전기차인데 특히 중국이랑 유럽 시장에서 계속 고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부에서는 모델 디자인이 좀 오래됐다, 신선함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경쟁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아무리 로보택시나 에너지 사업 같은 미래 성장성에 기대를 건다고 해도 지금 당장 돈을 벌어주는 핵심 사업이 흔들리는 건 분명히 위험 신호죠. 아까 말한 에너지 사업도 미중 갈등 때문에 관세 문제 같은 데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결정질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 이건 분명히 강조해야 하고요. 네. 다만 6월로 예정된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점.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둘째는 현재 주가에는 이런 미래 기대감이 상당히 녹아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변동성도 매우 크다는 사실이에요. 5월에 23% 급등했다가 6월 초에 또 13% 하락하고 이런 식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막 사라 이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면 계속 보유하거나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제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거든요. 실제로 돈도 잘 벌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점점 AI, 로보택시, 에너지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냥 예전처럼 분기에 차 몇 대 팔았나 이것만 볼 수는 없을 텐데 과연 어떤 새로운 기준과 관점이 필요하게 될까요? 좀 흥미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